배터리 아저씨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K배터리 주식들과 함께 같이 이제 큰 부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배터리 아저씨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압니다만 이게 과연 본인이 지은 닉네임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배터리와 연관성이 많잖아 이렇게 지어준 이름일까? 요 제 닉네임은 이제 그 서울경제TV에 그 서정덕 앵커님이 이제 지어주신 거고요. 좀 친근하게 좀 이제 다가가자는 좀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뭐 쓰게 됐는 그분이 이제 불러주시게 됐는데 이름을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좀 뭐랄까 사랑을 받아갖고 예, 하나로 좀 붙여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저기 처음에 첫 소개 멘트 하실 때 네.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갖고 그 K 배터리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다. 제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안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배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예. 네. 예. 아니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하고요. 배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한국 배터리 산업의 이제 그 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과 편견 없이 이제 전달시켜 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 예. 제가 뭐 맹목적으로 이제 배터리 산업을 사랑한다든지 배터리 주식들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금융계에서 좀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금융계에 사실은 계속 있었고요. 저는 이제 95년 2월에 제가 대한투자신탁에 입사를 해서 예. 대한투자신탁에서 제가 첫 그 근무지가 이게 인천의 주한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30년 동안 이제 그 여의도에서 사실은 실제로 쭉 근무했었던 이제 예. 그런 사람이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려진 거를 제가 이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져서 그렇지 원래 네. 이게 이제 금융 쪽에 쭉 근무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뭐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1995년 대한투자신탁 애널리스트로 발을 디디면서 뭐 정말 오랜 세월 여의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사실 산업 격동기로 볼 수 있는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뭐 교훈으로 삼을 만했던 개인적인 그런 뭐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예, 98년, 99년 한 인물이업 정도에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를 맡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코스닥이 크게 주가가 올라가고 인터넷 주식들이 되게 이제 곽강을 받던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주식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막 올라가고 할 때 저도 이제 그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남들이 다 얘기하는 이제 인터넷 이거 좋다, 이게 붐이다, 대박이다 해서 그런 형태로 저도 리포트 많이 쓰고 제가 쓰고 난 다음에도 주가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2000년 딱 들어서서 얼마 안 지나서 닷컴 버블이 꺼졌어요. 꺼지면서 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9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 뭐 심한 거는 20분의 1토막씩도 나고 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부끄러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닷컴 버블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되게 이제 PER 낮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이제 그때는 굳혔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7년, 2008년 무렵에 모바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그 팡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인데 그 2008년도 그때 그런 주식들이 막 올라갈 때 저는 이거는 닷컴 버블의 재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었고 그 올라갈 때 저런 거 주식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불나방 같은 이제 그런 존재다 하면서 이제 비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제가 체크를 못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2023년 지금 배터리 주식 관련해서 똑같은 일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의도에 오래 계시고 이제 주식시장을 긴 시간 봐오셨는데 일단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밖에서 나오니까 좀 이제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 바둑 기사들 중에 보면 이제 바둑 기사 현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좀 실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갖고 이제 나와서 이제 해설 같은 거, 바둑 해설 같은 거 하다가 보면 바둑이 더 잘 보여갖고 오히려 이제 원래 야구 선수도 예, 그 선수 때는 이제
큰 그 영향을 못 끼쳤던 선수들이 해설에 막 정말 진짜 불찰살이 많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서 자산운용사 운영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예, 실제로 잘 못했고. 예. 근데 이제 나와서 제가 이 IR을 하면서 이제 다시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현직에서 벗어나서 좀 객관적인 이 위치에서 이제 시장을 보니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이제 더 많이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가감 없이 전달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주식, 그만큼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가 유망한 이 산업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지갑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하고 모바일 혁명하고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닷컴 버블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었습니다. 닷컴 기업들은 다 그 서비스를 공짜로 줬습니다. 무료로. 예, 무료로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사이트, 웹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제 회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공짜니까.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다음을 우리가 다 이메일로 많이 쓰고 했었는데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회사에서 돈은 안 생기니까 가입자는 되게 많은데 그래서 다음 쪽에서 생각했던 게 그 다음 이메일을 유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료화를 발표했거든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음 메일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다 네이버로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네이버가 이제 지금 포탈에서 1등이 된 거고 실제로 이제 뭐 그 이후에 좀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 PC에서 하던 이제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게 큰 변혁은 아닌데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에서 돈을 연 거는 그 모바일 혁명 때문에 돈을 연 거거든요. 그 아마존 같은 기업이 그 전자상거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존의 전자상거래는 이제 인터넷 혁명 닷컴 버블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닷컴 버블 제가 담당할 때 아마존 주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예.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꺼지면서 아마존 주가가 이익을 못 내니까 95%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게 지금 그 2007년, 2008년에 모바일 혁명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아마존이 그때 닷컴 버블 때 기록했던 고점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아마 그 한 300~400배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예. 미래의 먹거리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제 바라보는 지점이 이제 뭐 AI, 인공지능, 뭐 로봇 산업, 그리고 뭐 바이오 이 정도인데 왜 배터리에 주목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AI라든지 그다음 AI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AI라든지 이제 반도체, HBM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닷컴 버블과 같은 거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모바일 혁명하고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닷컴이 인터넷이 훨씬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하이테크고 사람들 마음을 더 이끄는 면이 있어요. AI 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보편화되게 된 계기가 그 챗 GPT인데 네. 챗 GPT의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의 원가가 대략 한 700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챗 GPT는 질문 하나 할 때마다 그 이제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에서 이제 700원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유료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유료화를 해서 당신이 챗 GPT에다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1,000원을 내라라고 하면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거냐? 제가 500원에 대표드린다고 간판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반값에 하면 반값. 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챗 GPT보다 지금 제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돈을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이 보통 이제 뭐 한 5~6천 정도 하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거는 사람들이 지금 삽니다. 실제로 사고 구매할 의향도 있고 전기차 쪽에는 돈을 지금 다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흔히 보통 배터리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건전지 혹은 뭐 충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배터리에 뭐 그 이상이 있겠어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배터리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전지의 그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1차 전지가 바로 이제 건전지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건데 1차 전지, 건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고요. 이제 2차 전지는 한 번 말고 2번 이상 충전해서. 예, 충전해서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2차 전지. 기술적인 뭐 이런 이제 하이테크 이런 느낌으로 보면 2차 전지는 그렇게 하이테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로테크에 가깝거든요. 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 그 닷컴 버블 할 때 그런 신기술에 되게 매료됐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로테크 말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이테크 이런 기술에 되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제 느낌이 그쪽으로 많이 좀 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이제 테슬라가 아닐까.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 네. 화성으로 로켓을 쏘고 완전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저기 뉴욕까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사실은 마음이 끌리게 마련인데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블링블링한 거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런 거보다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오는 회사가 네. 결국은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그렇죠.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2차 전지 산업만큼 지금 현재도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그 벌어들일 돈이 무한정 이제 아주 크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예. 돈은 잘 벌어오는데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사실 예전에 생각해보면 휴대용 그 배터리가 교체형이었어요. 그래서 뭐 2개, 3개 갖고 있다가 맞아요. 갈아 끼우고 막 그런데 요즘 이제 내장형으로 바뀌어서 과연 수명이 얼마나 길게 가느냐, 열은 얼마나 적게 나느냐, 또 이제 충전식은 계속해서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걸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은 수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국 배터리가? K 배터리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고 압도적입니다. 오, 그래요? 예. 중국, 뭐 일본은 지금 우리의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상태고요. 이 로테크 쪽, 이제 이쪽 기술은 사실은 기술이 수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조금씩 기술이 향상되는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 화학 업계에서는 이제 그 용어를 레시피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레시피가 보통 요리에 쓰는 용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박 칼국수 집이 있다고 하면 네. 이제 그 할머니의 그 손맛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줘도 흉내 내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제 돈을 내고 배워가요. 예, 그죠? 그런 집은 이제 할머니한테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주고 이제 배워가는데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배워도 그렇습니다. 손만 내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예민한 거거든요. 이게 이 레시피라는 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1993년부터 이제 그 배터리 사업을 시작해서 네. 지금 한 30년 된 거죠. 30년 동안 이제 쭉 그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중간중간에 위기나 고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이게 배터리는 불 나면 물어줘야 되는데 네. 그 한번 물어줄 때마다 그 돈이 수조 원씩 들어가요. 몇 번 물어줬단 말입니다. LG 같은 경우. 그렇게 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참 이렇게 뭐 장시간에 걸친 기술력, 예. 독보적인 시장 지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다. 위기의식은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이제 2차 전지 주식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놓은 그 이유가 더 크다. 그 이유입니다. 그 원인이 더 크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 쪽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중국하고 이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CATL 쪽하고 이제 협력을 되게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짰었어요. CATL의 LF 배터리를 한국에 갖고 와서 저기 현대차에 넣어서 팔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CATL하고 손잡고 같이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해관계가 사실은 걸려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새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지난해 한 절반인 30%로 전망을 했거든요. 전기차가 사실 우리 일상에 조금씩 다가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수요가 정말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23년도에 이제 전기차 그 판매량 증가세가 대략 30% 후반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가세는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긴 그렇습니다. 하죠. 예, 네, 증가세는 네. 둔화된 게 예. 맞고요. 근데 이제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그게 어디 시장의 증가세가 둔화됐느냐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작년 전기차 전 세계에서 팔린 것 중에서 대략 한 60% 정도가 중국에서 팔린 겁니다. 이미 많이 보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시장은 당연히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성장세가 이제 가속화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차량 교체를 할 때가 됐어요. 2007년식 가솔린 차량을 아직도 제가 밀고 다니거든요. 예, 예. 이제 더 이상 고치기 힘들어서 예. 그냥 밀고 다니는데 예, 예, 예.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근데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얘기해줘요, 주변에서. 왜냐면 보조금 옛날보다 없고 뭐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고 경기 침체 이렇게 오래 갈 건데 뭐 그 비싼 차를 뭐하러 살려고 그래? 그리고 인프라가 없는데도 충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우려들. 우리나라에선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판매가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의 잘못이 있는 거죠. 아, 그건 다시 정부 쪽으로. 예,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유럽에서 가장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른 나라는 이제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23년도에 한 85% 정도가 전기차였어요. 노르웨이는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 관련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전기 보급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국토부에서 담당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